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요새 내리쬐는 햇빛보다 더 뜨거운 우리 증시인데요. 도무지 내려올 줄을 모르는 강력한 불장입니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코스피 3년 10개월 만에 장중 3,200선 돌파, 코스닥도 800선 안착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내려오긴 했죠. 그렇지만 장중 연일 기록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죠.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닥까지 다시 800선으로 안착해 있습니다. 증권이나 신재생 등 정책적인 모멘텀을 타고 급등하는 종목들 여전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요. 그동안 뒤처졌던 2차 전지가 오랜만에 강력 충전이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삼성전자도 크게 오른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부터 소개를 올리죠.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의 출연자와 함께 특징주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 전에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미리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셔도 되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을 저희는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특징주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두 분이 갖고 온 특징주입니다. 이창대 대표께서는 코스닥의 1위 종목이죠. 알테오젠, 그리고 김덕호 대표는 공교롭게도 또 제약바이오로 겹치는군요. HLB 생명과학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창대 대표님, 알테오젠. 오늘은 좀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전고점 뚫어내기 직전인데요. 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상징적인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상징적인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계가 그동안 멈춰 있었는데 예. 이 멈춰 있던 미국의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FOMC 회의라든지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의견이 갈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당선되면서부터 이제 작년 연말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부터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인하했었는데 이제 멈췄었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 1월부터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대로 이제 인하하고 있던 금리를 멈춰버리고 그대로 지금 한 7개월 정도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멈춰있던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작동될 걸로 기대되는데 그 이유 역시도 관세가 우려돼서 동결을 했던 것이고 금리를 잠깐 멈췄던 건데 이제 관세에 관련된 우려들이 어느 정도 해소돼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해소됐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게 악재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돼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말은 되게 무섭게 하는데 계속해서 유예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협상을 도출해내고 좀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교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측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세가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받았던 그 충격 이상으로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 거라고 기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 해도 되겠다라고 이미 연준 의장이 파월이 나서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급격하게 하느냐 천천히 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상징적인 기업들 결국 이제 플랫폼 3대장이라고 부르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네. ABL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또다시 대장주가 될 거라고 봐요. 예.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트렌드에 있어서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ADC, 항체약물 접합체,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 이 세 개가 가장 이제 제약바이오 트렌드로 최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자체가 워낙에 붐업이 된 건 맞지만 예. 이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지 않은데 투자한다라는 것은 결국 테마 정도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AD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리가켄바이오 이제 LCB84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면서 주가도 움직이는데 그렇죠. 알테오젠이 지금 영업이익 1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진율이 80%를 넘어갑니다. 괴물 같은 마진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키트루다 SC 이후에 우리가 피아주 사제형, 이게 사실상 피아주 사제형으로 변경을 하면 특허까지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알테오젠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이 딱 주가가 계속 잘 가다가 횡보했던 시점을 보시게 되면 네. 다른 리가켄 바이오나 여타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데 작년 연말부터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고점 갱신을 못하고 멈췄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을 그렸죠. 언제까지? 7월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박스권 상단에 올라온 시점이에요. 이제 이걸 뚫고 또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하면서 알테오젠이 지금 뭐 10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24조 정도 되거든요.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뭐 23조 후반 되겠죠. 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영업이익 이제 1조 넘어가면서부터 막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77조 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알테오젠이 뭐 77조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주가가 한 2배에서 한 3배, 그러니까 한 2.5배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50만 원도 안 되니까 100만 원을 못 갈까?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에 충분히 100만 원, 황제주 반열에 또 오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기업 중에 하나로 알테오젠을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도 이제 코스닥의 삼성전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카카오를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코스닥의 삼성전자라고 했는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갈아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주가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하면서 중간 초반에는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제 저는 상위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프리미엄을 훨씬 더 부여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과연 이제 50조 정도 캐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기업인데 이제 금리 인하 시계가 멈췄던 게 다시 돌아가면서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었는데 그 7개월 동안에 소외받는 동안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예. 주가 방어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횡보를 해주고 다시 고가 돌파하면서 이제 나오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시점에는 100만 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가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래서 그 대표주자 알테오젠, 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괴물 같은 마진율로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이런 기대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자, 특징주로 살펴드렸고요. 이번엔 김덕호 대표의 특징주입니다. HLB 생명과 이쪽은 알테오젠이랑 좀 다릅니다. 1년 넘게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랜만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 좀 해주셨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한 5월, 그리고 네. 이제 7월, 그러니까 테라퓨틱스라든가 아니면 생명과학, 그리고 HLB 전반적으로 좀 한 번씩 진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HLB 생명과학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건 이제 합병 이슈가 나왔죠. 네.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 이제 1대 0.11 비율로 지금 이제 HLB와 지금 합병을 하겠다 지금 결정이 나면서 오늘 좀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HLB가 이번에 생명과학을 굳이 품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리보세라닙 관련이에요.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이제 권리 자체랑 그다음에 수익권 이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성 개선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HLB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충분히 존중될 것이다, 수익이 상향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의견들이 지금 모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세가 좋았거든요. 특히나 뭐 리보세라닙이 이제 3상 갈 것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돌연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왔죠. 3상 실패가 나왔고 네. 이 3상 실패 원인이 뭔가 봤더니 리보세라닙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항서제약이 갖고 있는 중국의 제조 라인에 대해서 현지 실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사하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2번이나 미뤄지다 보니까 이 HLB를 지금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작년 5월에도 그랬고 7월도 그랬고 특히나 7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HLB를 꼭 가져가시기보다는 차라리 만약 제약바이오 쪽을 보신다면은 다른 기업을 보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예.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항서제약 굉장히 큰 브랜드고 뭐 굉장히 많은 브랜드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없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는
자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도 중국 바이오 기업과 협력하는 경우에는 뭐 지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까지 내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제품에 대해서의 어떤 불신에 대해서 단계를 더 높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HLB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리보세라닉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선제 평가가 됐다라고 치면 이후에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성과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또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요번에 이제 HLB 테라피틱스에서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교모세포종 치료제 그러니까 이 OKN007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작년 3월에 뭐 유상증자도 하고 지분 확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이 이번에 유럽에서 3상 결과가 별로 의미 없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LB 그룹이 전반적으로 3월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급락된 이후에 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거는 HLB 생명과학인데 예. HLB 생명과학이랑 HLB 테라피틱스 그리고 HLB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작년도 이제 4월에 이제 지분 인수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3월부터 해서 바짝 상승한 이후에는 이 고점을 계속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추세가 지금 HLB 그룹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면은 HLB 그룹의 가장 큰 이제 맹점이죠. 그러니까 기술 이전과 이제 이걸로 한판 뒤집기, 그러니까 막판 뒤집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실적 기대감이 계속 거론됐던 건데 지금 실적이 계속 안 좋아요. 영업 적자가 계속 영업 누적이 실적이 지금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적자 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번에 빨리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HLB와 관련해서 지금 봤을 때 일단 이번에 HLB 생명과학과 합병을 추진하게 되면은 합병 이후에는 기존에 이제 HLB 생명과학만큼의 물량이 이제 들어갔을 경우 한 전체 주식수에서 한 9.8%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한 10% 정도는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예.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이 7월 30일까지 지금 행사를 할 수 있고 합병이 최종 합병되는 예정일은 지금 9월 1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게 내가 9월까지 내가 단기 승부수로서 한번 뭔가 배팅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은 9월 이후에 다시 재진입할 것이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요번에 HLB가 또 다시 한번 이 리보세라닉과 관련해서 FDA에다가 다시 한번 타입 A 미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입 A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반려를 당했는데 우리 다시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거 검토해달라. 그래서 이 타입 A 미팅을 신청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30일 이내에는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면 미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요게 지금 19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요건 그래서 6월 19일 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관련돼서의 이슈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예. 다만 이제 이것이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HLB 측에서도 항서제약 때문에 꽤 발이 오랫동안 묶여 있으니까 참다 못 참아서 내가 그냥 라인 하나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장을 지금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공장 중 하나를 이제 아예 제품들을 남양주 공장으로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 리보세라니지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4월부터 계속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미팅은 한 번 정도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에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추가 하락을 예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오히려 상승 탄력은 조금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9월 변동에 대비해서 내가 차라리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면은 교체를 하시는 게 맞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HLB로 한 번 정도는 내가 수익을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오리무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HLB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조만간 8월 내에 한 번 정도는 이슈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덕호 대표의 특징주 HLB 생명과학 살펴드렸습니다. 확실히 그 HLB 얘기 나오다 보니까 채팅창에 트윈스님 HLB 진양권 회장이 너무 대여서 쳐다도 안 본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을 좀 하신 모양이죠. 다른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들 이야기도 같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볼게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종목 올려주셔도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고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문의 주시죠.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정용수님의 종목입니다. 로봇주죠. 유일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올 초 4월까지 주가 상승이 대단히 컸던 종목인데 지금은 10만 원대 고점에서 7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요. 76,900원, 7%입니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 가격이라면 얼마 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창규 대표님, 유일로보틱스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매수 괜찮나요? 일단 저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제약바이오만큼이나 또 이제 강세를 띨 만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보통 혁신업종들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추후에 이제 크게 돈을 벌 만한 쪽에 투자금을 이제 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자 비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 관련해서 이제 융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부담이 되니 빨리 금리를 낮춰야 한다.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자 비용이 줄기 때문에 더 큰 돈을 저리에 이제 속된 말로 땡겨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투자도 활발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혁신 업종들의 속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삼성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LG의 이제 뭐 로보티즈 최근에 좀 많이 가기도 했는데 그렇죠. 유일로보 같은 경우에 이제 SK 공장 그 배터리 지금 스마트 팩토리로 돌린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유일로보틱스가 많이 강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예. 4월 달까지도 급등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좀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되고 있던 시선이 저는 로봇 쪽으로 옮겨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둘 다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된 산업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유일로보틱스는 또 이제 청라의 공장도 거의 이제 2천억 중반 정도 캐파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 수준이 한 300억대, 1,000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연간 지금 뭐 350억 정도 매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한 3천억 정도 근사치로 이제 매출 캐파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익 캐파도 커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그 외형 확장에 따른 주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8천억 초반 정도 수준에서 이제 조정이 일정 정도 나오게 되면 추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고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그래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뭐 지수가 강한 것도 있었겠지만 나름 이제 주가를 잘 방어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빠지는 라인도 큰 이슈 없으면은 잘 지켜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제 일제히 로봇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네.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매물대 뚫고 급등 나오기 시작할 때 추매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보다 불타기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런 혁신 예. 업종들은.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잘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슈팅 나오면서 한 85,000원 뚫고 슈팅 나오면 그때부터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로봇주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제약바이오주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군이죠.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탄력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따라가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한번 가보죠. 트윈스님의 종목입니다. 신플랫폼을 갖고 계시는군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로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15,600원에 15%입니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오래 안 됐고요. 10,000원에서 20,000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거든요. 김덕호 대표님, 정확히 그 가운데 15,000원대 매수하셨습니다. 반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AIoT 쪽을 담당하고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이 충분히 있죠. 근데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선제적으로 빨리 반등하지 않았나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지금 이번에 IPO를 진행을 했을 때 네. 실제로 이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수요 예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관에서 이 정도 가격에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야지만이 이 이상의 어떤 주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예. 제가 지금 요거를 사이트 지금 하나 띄워놨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심플렉스 심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신청 가격이 거의 이제 15,000원 상단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이 물량들이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면 언제쯤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풀릴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인데 네. 거의 대부분이 6개월치에 지금 다 몰려 있어요. 지금 6개월 확양 물량이 지금 262만 5천 주가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년 이상까지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는 단기 물량이 지금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3개월 물량, 1개월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기관의 입장에서 물량을 시청할 때 좀 더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IPO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기관들에게 좀 편중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관에서 한번 장난 한번 치게 되는 순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상장 이후부터 해서 주가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잠깐 하루 반짝 상승하고 주가가 이제 좀 미정미적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과연 이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미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들이 지금 다 반짝 상승을 한 번씩 다 했죠. 그리고 하반기 순환매가 만약에 돈다라고 하면은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과 이제 데이터 센터 향이라고 한다면 굳이 신플랫폼을 낙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INX 같이 이제 실제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또 이번에 과천 데이터 센터를 오픈을 하면서 지금 성장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반면에 신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특히나 이제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까지가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9월 말부터는 이제 물량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이 9월 내에서 반드시 단판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죠. 만약에 한 14,000원 정도 위치에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베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15,600원이고 비중도 15%.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로 대응한다? 이것도 사실은 현재 위치에서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차라리 저는 신플랫폼 대신에 KINX 같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KINX요? 그렇죠. 이제 KINX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회사 자체가 이제 매출 자체가 좀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SKT라든가 KT 그리고 LG U+, 그러니까 대형 통신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KINX를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도 주가도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좀 일부 나왔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할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지금 신용잔고라든가 아니면 순매수 현황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자, KN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공격적으로 사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거는 주가를 뭐 1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은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인 차이를 좀 공격적으로 내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기관 수급을 좀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초점을 놓으시는 분들은 뭐 KNX를 조금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중장기 매력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외인 수급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이제 워낙 이제 매수가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신플랫폼을 비롯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혹은 이제 플랫폼 관련주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플랫폼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비슷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가보죠. 순영님의 종목입니다. 우주항공. 오늘 뭐 정말 다양하게 봅니다. 세트레가이를 보도록 하죠. 37,695원, 10% 비중입니다. 이 가격이면은 뭐 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수익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확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세트레가이가 사실 올 초에 6만 원도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4만 원대 중반이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 세트레가이입니다. 수익이 자꾸 줄어가지고 걱정이시래요. 어떡합니까?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명 이제 큰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보진 않아요. 뭐 매도할 정도의.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데 다른 종목들은 또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제 재료를 보고 들어가면은 사실 롱런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뢰도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자신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있는 실적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적이 매 분기마다 찍혀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버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때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잘 안 생기면 항상 실적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확실하게 늘어나면서 마진율까지 이제 같이 늘어나는 기업.
거기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까지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겠는데 세트레가이는 뭐 내년 내후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유의미한 정도 수준의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도 그렇고 내년 정도 돼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때도 뭐 그렇게 잘 나오는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내년 정도 수준의 이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달라질 거라고는 보는데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게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보니까 6만 원인데 6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면 이제 매물대 돌파가 나오면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거기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돌파 매매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하셨다가 6만 원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기다리는 시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종목 교체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실적이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고 빠르게 실적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큰 돈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쪽에 같이 이제 들어가셔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트랙 아이 관련해서 투자 시기와 관련된 얘기도 상세하게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갈 텐데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오션. 아, 하나오션 갖고 계시는군요. 16,400원에 그저께 좋다길래 예. 앞으로 들어가봤는데 또 자꾸 내려오네요. 이거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76,400원. 77,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인데, 자, 조선주의 어떻게 좀 타이밍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 아주 가져가 될지 어떻겠지 몰라요.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찍고 조금 좀 주춤한 시기여서 그런지 이런 문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잠깐 알아볼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김덕구 대표님, 하나오션 이거 최근에 들어가셨대요. 이틀 전인가? 지금 최근에 고점 찍고 좀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믿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들어가셨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면은 지금 중국과 대만의 이제 전쟁 시나리오와 지금 같이 좀 결부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하나오션이 꼭 전쟁 관련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컨테이너선과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오션의 가치를 대입해 봤을 때 지금 높게 평가가 계속 되고 있는 원인은 방산주 테마로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특히나 이제 잠수함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미국 해군선과 마찬가지로 MOU를 체결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특히 MRO 사업 같은 경우에 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느냐? 아마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중국 내 시진핑 주석이 지금 정치적 기반이 지금 불안하다. 왜냐면 지금 중국 내에서 군부 세력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시진핑 주석도 그랬었고 중국 내에서는 이 군부 세력이 굉장히 강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이 군벌 세력들이 사실은 쉽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청나라 배경으로 한 뭐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도 군벌 세력들이 전부 다 마을을 이루고 있거든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정치인들이 나오고 통치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도 비슷한 일들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대만 침공 안 하겠다 하더라도 그럼 군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반을 안정화시키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랑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오히려 군부 세력들을 약하게 만들어야죠. 과거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변에 지방 영주들이 워낙 들고 일어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한반도 쳐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외부로 신호 돌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의회조사국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 보고서 정식으로 발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중장기 전략으로 정비 보수를 할 수 있는 입지가 필요한데 당장에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에서 넘어가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필리 존슨을 인수를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상 미국의 DPA 법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방물자 조달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법안을 발의한 내용인데 전시가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수의 계약을 받거나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요청하는 어떤 물자를 우선 생산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가 미국에서 어떤 제품 생산하고 수출하고 판매하는 거 우리는 다 받아들일게. 대신 우리가 정말 전시가 되면은 이거는 도와줘라고 지금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우스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줄어들어요. 왜? 미국 정부가 야 우리 해주기로 했잖아. 그동안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좋은 대우 잘해줬는데 왜 지금 안 해줘? 라는 식으로 딴지 걸면은 하나우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을 때려버리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이에 끼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정도에는 변동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지금 7만 5천 원 이상에서의 주가에서는 쉽게 양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수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MRO 사업을 또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를 하신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7만 원 선을 이제 하방 지지를 놓고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하신 가격에 대해서 10% 미만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의 손절가격을 한번 상정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연중 목표가 9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녀님 일단 이대로 보유를 해보시고 9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조선주 한화오션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가즈아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정말 골고루 나오고 있군요. 유리기판 좀 보겠습니다. 피롭틱스죠. 매수 가격은 37,900원이고요. 18% 비중입니다. 유리기판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요즘에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좀 답답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피롭틱스의 앞으로의 전망, 전략 좀 알아볼게요. 이찬대 대표님, 피롭틱스 어떤가요? 뭐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SKC라든지 삼성전기 많이 보는데 피롭틱스가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뭐 그 하위단의 중소형 기업을 볼 때 많이 좀 봅니다. 근데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실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TGV 전국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이나 이제 이익 캐파가 작년도 이제 나쁘지 않았어요. 재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나 이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분기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이제 별도 기준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TGV 전국 기반으로 해서 유리기판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수익을 본격적으로 창출해내는 대표적인 이제 앞서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저는 피롭틱스 같은 경우 유리기판 섹터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투자 선상에 꼭 올려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건데 저는 유리기판은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피롭틱스가 시가총액이 8천억이라 좀 높아서 그렇지 이익만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 올라갈 만한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접근을 할 거다라면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봐요. SKC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은데 지금 기술적으로 제대로 올라오지를 못해서 조금 아쉽거든요.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하려면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제 내년에나 간신히 될 것 같고 내후년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이 될지 안 될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 저는 기존에 이미 MLCC 사업을 통해서 너무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 세계적으로 뭐 TDK나 다이오유된 다음으로 점유율도 이제 상당히 많은 기업이라 MLCC라는 그 적축 세라믹 콘덴서라는 매출 비중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유리기판 사업까지 세 종의 이제 공장 지어서 늘리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그런 점에서는 밸런스가 좋다고 봐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더 테마 성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피롭틱스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피롭틱스를 여기서 저는 추가 매수하는 거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 내가 좀 공격적인 배팅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괜찮지만 비중이 지금 한 18%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 기존 물량대로 가져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구간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25,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저는 좀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서 5만원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필옵틱스였습니다. 일단 뭐 더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겠지만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가자님의 필옵틱스 진단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김애경님의 종목인데요. KMW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17,500원에 15%.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전략 부탁드린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KMW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김덕구 대표님, KMW가 사실 올해 바닥 대비해서 한 2배는 더 올려놨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도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KMW가 이제 그동안 조명을 받다가 못 받았던 이유,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5G 산업이 뚝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사들이 이제 5G 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뭐 IoT 활성화시키겠다 하고 지금 뭐 또 6G까지 만들겠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KMW가 실질적으로 주가 가치를 받았던 거는 산업용 5G의 얘기였고 그게 이제 주로 수출 쪽에 많이 결부가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는 수요가 계속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버렸죠. 그런데 이제 물가 안정화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뭐 제품을 만들어도 이걸 당장 미국 측 입장에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화당 측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국방 쪽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쪽 이쪽에 투자가 강해지는데 민주당 측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뭐 복지, 의료,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이쪽에서 이제 먼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좀 지연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KMW가 최근에 상승하는 것도 사실 보면은 뭐 이상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KMW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제외하고는 다시 물량을 줄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하신 게 17,500원이면 최근에 지금 접근을 하셨다는 건데 이 주가, 정리드리겠습니다. 작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이제 갖고 계시다는 건데 예. 이미 지금 저는 이거를 좀 타이밍 매매를, 그러니까 내가 손절가를 좀 잘 못 지키시는 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한 번 정도는 비중을 덜 것 같습니다. 네. 왜냐, KMW가 우리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봤을 땐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중국산 통신 장비 가려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KMW를 봤을 때는 호흡을 좀 길게 가다듬는 건 사실인데 예. 한 번 정도는 순환매가 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용상고 사항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자,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주간으로 확 늘려볼게요. 그러면 현재 지금 2023년, 4년, 5년까지 쭉 봤을 때 사실 그동안 갖고 있던 쌓인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갔다는 거는 예. KMW 이제 더러워서 안 산다. 이런 입장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이 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종목들이나 어떤 산업군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정도는 비중을 한번 가볍게 덜 때가 됐다라고 봐요. 네. 오히려 지금 주가가 14,000원, 그러니까 현재 매수하셨던 가격에 대비해서는 약 한 20% 조금 안 되는 2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을 텐데 예. 저는 이때 조금 순환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략 매도보다는 아예 내가 보유를 하겠다. 그러면은 연말까지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은 일단 1차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제가 연말 목표가 제시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번 분기 내에 달성을 한다라면은 이때 한 번 정도는 반짝 상승 가능성이 기대가 커요. 그래서 한번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거를 분기까지 연말까지 못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예. 일단 한 7에서 8% 정도는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 가시되 손절 가격을 12,800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800원 그리고 16,000원. 그래서 16,000원 돌파 이후에 돌파 당시에 우리가 별도의 호재가 없이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 수주를 받고 그다음 올라간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진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은 여기서 오늘 아쉽지만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KMW까지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증권통 AI 뉴스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관세부가 악재 속에서도 7월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테슬라가 반등하며 국내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트와이스 컴백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아리백 산단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건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데요.
앞으로 국내 산업단지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어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풍력과 배터리 ESS 관련 기업들의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7월 수출이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은 모두 1년 전보다 증가한 건데요.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12.8%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초에도 HBM 수요 증가와 디램의 가격 상승 등 글로벌 호황 흐름을 타고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 연속 마이너스였던 대미 수출도 6.1% 늘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이 같은 예상외 흐름을 두고 관세 인상으로 수출 감소를 우려한 기업들이 상호 관세 본격 시행과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 전 물량을 앞당겨 출하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5%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의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테슬라 차량에 AI 챗봇 그록을 탑재한다는 계획을 밝힌 영향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4거래일 만에 다시 $300 선 위로 올라서면서 국내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갈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LNF가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SK온과 북미 지역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트와이스 컴백과 올 2분기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가 오늘 오후 1시 정규 4집 This Is 4를 발매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트와이스의 정규 앨범 발매는 3년 8개월 만입니다. 아울러 올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의 굵직한 활동은 엠믹스의 본격 해외 팬덤 확장 전까지 회사에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며 스트레이키즈의 남미, 일본, 북미에 걸친 23회 스타디움 투어 매출액이 반영되며 콘서트 및 MD 매출 호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요일장의 주요 증시 뉴스 확인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증권통 AI 뉴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두 분 출연자와 함께 추천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온 추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대 대표께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KN솔로 뽑아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이수페타시스 바로 어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신고가를 쓴 게 조금 더 이제 트리거로서 작용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적 수주 증가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신고가 돌파를 한 거라 아예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주목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의 생산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다층 이상의 제품 생산 증가에 따르면 이제 수익 구조도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한번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제2호 인수한다고 하면서 뭐 증자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원래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었는데 솔직히 이제 뭐 유증이나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시장에서 벌써 시선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제 투자자들이 경악을 합니다. 네, 너무 앉아서 그냥 바로 그냥 난리가 나니까 아유 이거 하려고 했다가 바로 철회했죠.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2호 인수 안 한다. 이제 철회하겠다 하면서 이때 이제 이후에 그래서 실제로 회복이 됐습니다. 주가가 빠졌던 게. 그리고 원래 가야 될 상승을 이제 다시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조정 나오고 가줬어야 되는데 반등 나오고 있는 자리였는데 그때 그 유증하면서 인수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시 그 악재 뒤에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신고가를 쓰는 단계라 저는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을 보더라도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캐파가 크게 확장될 걸로 기대되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계속해서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뭐 작년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700억대, 재작년에 400억대가 나왔는데 네. 뭐 올해는 1,400억, 내후년에는 2,100억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뭐 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마진율도 뭐 한 자릿수가 나오고 있었어요. 영업이익률 9%, 순이익률 7%. 내후년에 이제 19%, 15%가 기대되다 보니까 네. 질적인 성장도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PER이 한 20배 정도 되니까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영역에서는 썼다가 다시 지금 조정이 나왔죠. 신고가를 썼다가. 이 눌림목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이제 신고가가 62,400원 정도 갔는데 한 6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4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수페타시스 살펴드렸고요. 자, 김덕구 대표께서는 KN솔입니다. 여기는 2년 전쯤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그냥 계속 빠졌습니다. 이제는 좀 갈 타이밍인 건가요? 뭐 2년 전에 고점이었다 빠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2차전지 관련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N솔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차트 움직임이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단기 반등이라는 경우가 많은데 KN솔 같은 경우에도 이번 1분기 실적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절반 정도는 이제 드라이룸,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향 매출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 2차전지 향 드라이룸의 매출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안 좋다라는데 사실 예. KN솔에서의 매출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이 2차전지 쪽이었고 또 재밌네요. 오히려 전년보다 더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인즉슨 이제 지금 현재 KN솔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테마라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쉽게 발을 내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 오히려 2차전지 쪽에 간다라고 하면은 KN솔 추천하겠습니까? 에코프로 추천하겠습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해먹기 쉬운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에코프로가 먼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KN솔에 대한 어떤 입장들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1분기 매출이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얼마큼 늘었는가? 전체 매출은 1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받고 있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있다라면은 뭐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요인 클러스터에 지금 뭐 라인을 확장한다 기대감이 계속 있지만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가 있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 설립에는 세공 제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단글을 계속 지금 내밀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 오히려 수출 실적이 높았던 KN솔 입장에서는 따놓은 당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클린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쪽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예. 이 KN솔의 실적을 닦아놓고 보면은 연에 한 3% 정도는 이 GMP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시설향 클린룸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이 FDA에서 최종 신약 승인 허가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네. 기존에 12달 걸리던 거를 한두 달 만에 승인 날 수 있도록 시설을 더 빨리 만들겠다, 패스트트랙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동원된다고 했을 때 제약업체들이 지금 증설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목표가가 뭐 그렇게 좀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연내 목표가로 지금 14,400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손절 가격은 11,200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2차 전지주 중에서 좀 상반기 때 조정이 안 좋았고 또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로 떴던 종목들에 대비하면은 네. 거의 KN솔 움직임이 몇 달째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봤을 때 예. 한 번 정도 단기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점진적으로 좀 눈여겨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KN솔까지 해서 두 분의 추천주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 초이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천대 대표님,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섹터로 좁혀보면은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뭐 경기 민감 업종들 계속해서 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여태까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지금조방원 이 섹터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다음 이제 우리가 돈의 흐름이 그 섹터들이 잘 간 건 잘 간 것이고 그 다음에 갈 만한 섹터가 이제 그리고 종목이 어디가 될지를 좀 보려면 외국인들이 새롭게 담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어떤 기업과 섹터를 가장 많이 담았는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안에서 역시 제약바이오랑 반도체가 유력하다 보니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개별 종목들까지 살펴보면
저는 좀 무난하게 또 시장에 편승해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김덕구 대표께서 보시는 내일장 초이스는요? 네,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꽃버스를 좀 만작거리고 있는 걸 보니 여전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나는 게 배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제 과거처럼 기관이 뭐 레포트 냈다고 해서 무조건 몇 배 갈 거야 이런 어리숙한 이런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참 자부심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음 타겟을 노리고 있는 업종이 어딘가를 봤더니 반도체 바이오고요. 그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을 좀 많이 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변동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적 기대주라고 그동안 상승 랠리를 좀 이어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차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안정적인 기업을 꼭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오늘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